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편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세상이 정말 큰일 났네요. 예.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요. 이제 진중권이가 결국은 이제 승부수를 나름대로 던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제 한쪽 코너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일거에 뒤엎으려고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와의 57분 통화 내용을 완전히 다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어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뭐 전당대회에서 이 결국 문자만 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지금 여론이 상당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보수 주요 매체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할 것은요. 우선 윤 대통령 그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지금 이 진중권 과의 통화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는데요. 예, 다만요. 지금까지 진중권이가 요 통화 내용을 폭로하기 전까지 1단계에서는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지가 분명했다. 여기에 이제 이 방점이 찍힐 정도로 소상하게 5개 문자가 전부 다 나왔어요. 여러분께도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이 문자의 핵심을 전부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요거에 대한 반격이요. 한동훈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측근 캠프들, 장동혁이라든가 신지호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진중권이가 나왔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진중권이 왜 자꾸 나오느냐? 뭔가 이거 수상하다. 예. 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진중권이가 이 57분 통화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전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아까는 지금까지 1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의 진정성에 방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 진중권이가 아까 한 것은 그 반대로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까지 얘기해 놓은 게 뭡니까? 이 김건희 여사 무슨 소리야? 사과 의지가 없었어? 이거잖아요. 그 없었어. 사과 의지가 없는 거야. 요거에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에 대한 수세 국면을 갖다가 일거에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자, 페북에 올린 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맨 먼저 누가 단독 보도를 했냐면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일보는 통화까지 해서 구두로 또 지금 진중권이가 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북에 나온 내용, 그 다음에 이 통화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이거는 중앙일보가 보도를 아주 자세히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이제 쭉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 막전 막후 상황을 아주 뭐라고 그러죠? 시계일적으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사단이 복잡할 적에는 시계일적 분석도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놓기 직전에 이제 일전을 불사하겠다. 예,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나오기 시작했다가 비대위원장이 취임되고서 나서는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디올, 파우치 논란이 야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과해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 여기에 이제 불이 쫙 붙게 된 것은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비교하면서 불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박은식. 자, 그래서 한동훈이는 잠시 빠지고 이제 한동훈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제 불을 염장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한동훈이도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너 사퇴해. 그래서 1월 21일 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제는 불이 확 붙어서 수면으로 나왔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있었는데 왜 4월 총선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나왔겠느냐. 그래서 진중권의 논리에 따르면은 자,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는 친윤 의원들한테, 친윤 의원들이 원희룡한테 요 순서로 사이클이 돌아서 요게 폭탄이 터지게 됐다. 그럴듯해요. 예, 일단.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런 와중에 지금 엠브레인 퍼블릭 이 YTN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 말이죠. 이번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뭡니까? 80% 플러스 20%잖아요. 요대로 80% 플러스 20%를 넣어서 해봤더니 한동훈이가 과반이 안 돼요. 자, 그래서 45%, 그 다음에 원희룡이 11%, 그 다음에 나경원이 8%,
그다음에 윤상현이 1%가 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본다면 한동훈이가 4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61, 14, 9.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핵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번 시간 뉴스가 굉장히 2단계 전쟁으로 이제 비화되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의 왜 이거 사과를 안 받으려느냐 여기에 있었는데 안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 왜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지금 이 방점이 말이죠 달라지는 구도로 그런 게 여론의 프레임 전환을 진중권이가 지금 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제 방송을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상당히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 요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과거에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로요.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해외로 나가면 요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쟁은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가 아주 그 약방의 감초처럼 나왔어요. 근데 이놈의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게 정당이냐 아닌지 참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말조차도 아무도 안 해. 그런 말조차도.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건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대한민국 정치에서는요. 대통령이 나가 있는데 여기서 싸우면 되겠느냐. 정상회담은 효과를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정쟁을 부분적으로라도 좀 자제하자. 그 자제하는 기색이라도 보였어요. 그런 자제를 요구하는 그런 발언이라도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이 문자 파동에 휩싸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야, 참 국민이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예. 자, 그래서 제가만이라도 제 뭐 영향가가 없겠지만은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야당도 똑바로 차려라. 그래서 요 시간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금방에 들어와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0일이잖아요. 7월 10일. 예. 내일이면 이제 8일서부터 11일까지로 됐잖아요. 워싱턴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마치면 바로 들어와요.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요것도 못 참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단독 정상회담이 아니고 다른 나토 정상들도 부인이 많이 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부인 외교도 꼭 필요하잖아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부인, 대통령 부인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야, 이 정도로 수준이 낮은 정당이 민주당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민주당이야. 범죄인 정당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해상시켜야 되는 정당이고,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그야말로 1등 국가로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GNI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말이죠. 이태리 다음으로 6등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 7등이에요. 이런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보수 정당인데 보수 정당에서 싸우지는 말자. 요 시간만큼은. 요 얘기도 못해. 야, 정말 욕이 나오는데 욕은 여러분들이 뭐 하시고 싶은 분 대신하십시오. 제가 뭐 욕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선요,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왜냐면은요, 제가 이제 또 안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안보 관계요.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윤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이게 이제 태평양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서 연설하는 장면이고 장병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의 안보 외교, 경제 통상 외교, 이번 이제 나토 정상회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안보 외교가 되겠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국제정세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철통 같은 한미 안보 동맹, 연합 방위 태세, 이거 뭐 항상 나오는 얘기죠. 예, 굉장히 굳건하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은 바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다. 예, 요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한 400여 명이 모여서 지금 연설을 듣고 환호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 소속 주요 장성이 모두 나와서 대통령과 환담했고 발언을 경청했고 모인 주요 장성의 별 개수가 23개, 그리고 대통령 청려사까지 드는 장성들의 별 숫자는 50여 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념 촬영을 할 때 파파로 현 이 사령관, 인태 사령관이 주먹을 쥐면서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이렇게 외쳤고요. 윤 대통령 We go together, 뭐 같이 이제 이 화답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이제 별도로 정상회담 방문은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요, YTN 의뢰로 엠블레인 퍼블릭이 지금 7월 7일하고 8일 이틀간 조사해 봤어요. 2,003명. 그랬더니요,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들이 이번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1,07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당 후보 적합도에서 한동훈이가 45, 그 다음에 원희룡이 11, 나경원 8, 윤상현 11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이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경우에서는요, 61%가 한동훈 지지, 그래서 원희룡은 14, 나경원은 9, 그리고 무당층에서는요, 한동훈이 14, 나경원과 원희룡이 5.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이죠, 이 무당층한테 물어봤더니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 그러니 이제 무관심층이 되겠죠. 74%나 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국민의힘의 흥행성에서도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74%가 아닌가.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요,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이 30%,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10%, 개혁신당이 4%, 그리고 무당층이 18%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요, 이 진중권이가 내놓은 입장문, 요게 말이죠, 지금 이제 요 전문까지 실려 있어요. 이 전문. 자, 이 전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문이요. 자, 전문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는 원희룡 이철규에 이어 댓글 부대들이 이 문제의 문자를 돌린 게 한동훈이라고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퍼뜨리고 다니나 봅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로 들었고,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전화를 해왔는데, 2022년도 초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하고, 그 다음에 이 진중권이가 서로 전화를 하는 사이였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전화를 안 하다가 한 2년여 만에 전화가 다시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총선 직후에 거의 2년여 만에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얘기 이미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릅니다. 예, 180도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요, 1, 2, 3 쭉 해서 4번까지 나갑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 당시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상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한 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로 사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고요. 2번은요. 사실 그때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 지금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리겠다. 꼭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라도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믿는 주변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사적인 일만 챙기는 이가 있는 걸 나도 안다. 누군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맥락상 대국민 사과를 못하게 말렸던 사람들 중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진중권이가 자기 해석을 다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마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 위원장의 화가 많이 났을 거다. 이제라도 한 위원장과 대통령님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도와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당시만 해도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그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2달 사이에 그 동네의 말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사과를 못한 게 한동훈 때문이라고. 그러니 어이가 없죠. 또 하나 어이가 없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와 장장 57분상 통화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정작 여사님이라는 겁니다. 한 위원장과는 총선 기후 6개월 동안 그 후한 흔한 안부 문자도 주고받은 적이 없고, 그러니 나랑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여사님께 묻는 게 합당하겠죠. 그러니까요, 진중권이도 이거 뭐 좌파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도 이제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문자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이 국정농단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가 이제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진중권 입장에서 국내이 잘 되는 거를 바랄 리가 있겠어요? 예,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접촉한 거라면, 죄라면 여사님한테 물어라 이거예요. 이게 한동훈이는 전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전화하냐? 이게 이제 국정농단이다. 요런 말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SNS가 단순하게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없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한동훈을 살려주고 지금 내 나머지 3명의 주자를 이 코너로 수세로 몰아넣는 요런 단순한 이 국민의힘 내부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선거 전략 차원 정도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에서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기에 지금 이 김건희 여사를 몰아넣는 요 한마디가 여기서 그 죄는 여사님께 물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사님께 묻죠.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나요? 그런데 왜 지금 180도 물구나무선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한 번 지금 그 누구죠? 이 진중권이가 김건희 여사를 더 한 번 때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권투에서 얘기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넉다운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방에서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말이죠. 지금 진중권이가 한마디 더 때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왜 물구나무 나오는 이유가 없느냐? 자, 물구나무 수는 이런 이야기를 왜 나오느냐? 예, 여기 그래서 요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두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김건희 여사님 책임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특검론에 물꼬를 터주는 그런 아주 나쁜 발언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중권이가 말이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진중권이가 이제 문화일보하고 통화를 해서 얘기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화를 하고 나서 요 문자를 깠어요. 예.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요거를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쯤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예, 지난달입니다. 전화를 걸어왔고 총선 기간 중 이제 파우치백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과를 해서 탄핵을 당했고, 이번에도 사과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사과를 요구해서 정권이 넘어갈 수 있는 논리를 들었다. 예. 자, 그러면서 그 당시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막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더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은 배신감을 느낀다라고까지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결국 진중권이는 이게 친윤계 이사가지고 누구냐.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1월 15일 날서부터 1월 23일까지 5번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1월 20일 날 친윤 핵심인 이용 의원이 국힘 의원 단체방에다가 맨 먼저 글을 올렸어요. 김건희 여사 사과 불가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김건희 여사가 진 교수에게 언급한 대로 박 대통령이 사과해서 범죄 사실이 기정사실화됐고 탄핵까지 당했다라는 내용이 김용 의원의 글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철규도 말이죠. KBS 라디오에 나와서 김 여사 사과 문제에 관해서 몰카를 가지고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가서 촬영하고 그 덫에 걸린 당사자를 궁지에 몰아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요. 그 당시에 정무수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과 필요성을 수차례 전달했지만은 대통령과 불화설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실로부터 비대위원직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1월 21일 이관섭 실장 정무수석이 한동훈을 만나서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 거의 사실로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이죠. 1월 20일 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 김 교수하고 이제 진중권 교수와의 관계는 2020년도 초부터 20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통화가 됐는데, 대선 이후에 진중권이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 2년여 만에 김건희 여사가 먼저 통화를 걸어왔고
이게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진 교수한테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 대한 미안함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이가 한 얘기를 보면요. 김 여사가 사과를 언급했다가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받은 한동훈이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나는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화해했으면 좋겠다. 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일파만파로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페북에다가 이제 글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렇게 통화하고 나서 페북에 글을 올렸고 진중권이가 얘기하고 있는 요 내용 요런 지금 스토리들은요. 문자 유출 사건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가 친윤계 인사들 그리고 그거를 친윤계들이 이제 원희룡한테 넘겨서 사실상 이건 친윤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이 한동훈이가 일단 김경줄, 진중권을 끼워넣어가지고 한동훈은 좌파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윤한 갈등선을 증폭시켜갖고 지지자들에게 당이 깨질 수 있다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그 갈등의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총선 패배 한동훈 책임론으로 발전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게 이번 문자 파동의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진중권이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JTBC가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신났어요. 큰일 났어요. 예. 자, JTBC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자, 김건희 여사 함정 클러치백 사과해야 수도권 승리한다는 만상. 이 FL이 사과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FL은 이제 퍼스트 레이디.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걸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이 JTBC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용 의원이 이제 이 단톡방에 올린 글인데 아무일보 기자 출신으로 아무아무개의 진짜 TV를 운영하고 있는 아무아무개 씨가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객 관련 사과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논점으로 설득력 있는 사과 불가론을 제기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용 의원도 사과하면 안 된다. 아까도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지금 이제 이 JTBC가 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김 여사가 자신을 변호하는 주장의 문자를 갖다가 여권 인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이 대화창에는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말이죠. 물어뜯어서 결국은 윤 대통령이 책임자다. 이런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와 있고 그러면 사과는 선거를 망치는 것이고 마타도 즉 흑색 선전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친윤계 이용 의원이 의원들의 이제 단톡방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막천막구 스토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거 막천막구, 요거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자, 우선요, 이게 아까 이제 대충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12월 19일 날 이게 법무장관 할 때요. 법무장관 할 때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법 앞에 예외가 없다. 그래서 불씨를 일단 한동훈이가 던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일 날은요, 김건희 특검도 조건부로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한 갈등을 촉발하기 시작해요. 예, 촉발시키기. 그러다가 25일 날 당정대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조건부 수용도 불가능하다. 총선 이후에 이제 수용하는 거. 이거 절대 불가능해. 쇠기를 박습니다. 당정대 회의에서. 그리고서 26일 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바뀌어요. 법 앞에 예외 없다. 그리고 조건부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 당정대 회의가 마치고 그 다음날 취임하니까 김건희 특검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4년 1월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1월 5일 날 윤 대통령 이 쌍특검 김건희 여사하고 대장동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버립니다. 그리고서 1월 7일 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뭔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1월 8일 날 김경률이가 뭐라고 하느냐.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쏘아 올린 공이
김경률이가 최초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일 날 이 한동훈이가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이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불이 활활 붙는 게 박은식이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윤 대통령하고 통화하거나 만나는 건 어떠냐? 2번에 걸쳐서 15일 날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17일 날 이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 마리 앙뚜아네트 봤지? 이러면서 김경률이가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윤한 갈등이 이제 악화된다. 예. 그래서 이제 18일 날 한동훈이가 말이죠.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불이 자꾸 커져오니까 19일 날 세 번째 문자를 보내서 사과하라면 내가 사과하겠다. 1000번 만번도 사과한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세 번째를 보내고 이렇게 돼서 이제 윤한 갈등이 커지니까 21일 날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하고 만나서 야, 너 사퇴해야 돼. 윤 대통령이 너 신뢰를 끊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틀 후인 23일 날 그때 이제 걱정이 많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서천에서 느닷없이 화재가 나는 바람에 서천에서 이제 폴더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또 열차도 같이 타고 오고 요것이 이제 봉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말이에요. 23일 날 네 번째 문자를 보내갔고요. 한동훈은 생사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네 번째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다섯 번째 문자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으로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다. 두 분이 식사하시면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흘 후인 29일 날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이가 2시간 37분 오찬 회동을 하고 자세역의 용산 여기에서 이제 용산 이거 사진도 다 나왔었죠. 그 당시에 예, 설명을 하면서 윤한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예, 요것이 지금 다시 불이 붙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본 방송 마치겠고 제가 댓글을 보니까 뭐 왜 저렇게 한동훈 빨이 하고 있다 아니면 한동훈 내치고 있다 원희룡 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그 댓글들에도 많이 있는데요. 아니 뭐라고 평가하시는 좋은데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우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불가피할 경우는 그 정보를 공유하고 저는 특정인에 대해서 호불호라기보다도 물론 사람이니까 저도 있죠. 그러나 제가 방송에서는 누구를 지금 지지한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해요. 예. 다만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생각과 발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향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누가 됐든지 비판을 한다. 이게 제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파들도 많아요. 제 방송에. 당연히 많겠죠. 지지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1%. 예. 국민의 지지층에. 제 방송은 당연히 국민의 지지층들이 많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누구를 빨고 안 빨고는 그 성격 자체가 아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인격과 그리고 제 방송의 지금의 흐름을 보시라. 한동훈이가 잘못된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제일 크게 잘못한 거. 윤 대통령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요 얘기 안 하고 대표 출마한 거, 이거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받을 수 없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자 파동과 관련해서도 5번씩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 전화도 여러 차례 했고, 그러면은, 예,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든 없든 간에, 비록 사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화 한번 해주고, 거기에 문자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게 그렇게 겁심이라는 얘기냐? 예. 그렇게 한동훈이가 겁만 해요? 그럼 특수검사를 성공적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때렸어요? 그 정도 배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 대표 주자들도 얘기했지만은, 총장 부인할 때는 그럼 사적 300통 카톡한 것은 그런 사적이 아니고 뭐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자체가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잖아요. 의전적으로 경호적으로 다 대접을 한다. 대통령이 준하게. 예, 그래서 대통령 부인에게 대해서 단 한 번도 5번이나 문자 보낸 거에 대한 답이 없었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요게 저의 지론이에요. 그러나 한동훈이가 어쨌든지 간에 총선 참패 절대적인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혼자 모든 총선 책임을 써라.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조정훈이가 한동훈이 만나서 백서에 넣겠다. 그 조정훈이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이는 거기에 대해서 응할 필요도 없고 응해서도 안 된다. 나쁜 사례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그럼 또 한빠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문자 갖고 한동훈을 비판하면 쫙 비판해요. 저를. 너 한빠였는데 뭐 지금은 너 비판하냐고. 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한민국 누가 이끌어왔느냐? 보수정당이 이끌어왔다. 그러면 보수정당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세, 전략과 정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4명 중에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박선희님이 그랬네요. 전욱현 대표님 진정 애국자이신 놨는데요. 제가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누구를 빨고 안 빨고 갖고 받아볼 게 뭐가 있고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국가와 국민 딱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진정성을 꼭 믿어주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이 나라를 반듯하게 하는데, 이재명이 영창 보냈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